안녕하세요. 맹경제TV 맹경제 목사입니다. 주사부TV 안성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실 말씀이 알코올의 대사분해인데 간에 대한 말씀 같아요. 예, 간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고 또 알코올로 인해서 가장 먼저 상하는 게 그냥 간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어떠한 관계가 있고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그 소장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술을 마시면 간은 술을 도수물질로 이식합니다. 그러니까 인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직한 장기인 간이 알코올을 독성을 제거할 무 밖으로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알코올의 대사분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은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복부 윗부분 오른쪽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시 왼쪽까지 뻗어 있습니다. 색깔은 젓갈색이며 표면이 매끄럽고 만지면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성인 남자는 약 1kg에서 1.5kg, 성인 여자는 0.9kg에서 약 0.9kg에서 1.3kg 정도이며 체중의 50분의 1 정도의 무게입니다. 간장은 인체의 거대한 종합화학공장입니다. 혈액 속에 녹아서 간장으로 들어오는 여러 물질들을 원료로 사용하여 인체가 필요로 하는 약 500가지 이상의 물질과 그 밖의 물질을 화학적으로 합성 해리하여 유익한 물질의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고 해로운 물질은 배설기관을 통하여 배설합니다. 이곳에서 알부민과 글리코겐 등 거대한 분자가 합성되는가 하면 거대한 분자가 분해되거나 단백질이 분해산물인 아미노산에서 당이 만들어집니다.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그 독성 분자에 황산이나 그루크론산 등을 붙여 독성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간장에서 무독 처리된 물질들은 신장으로 보내지며 신장에서 오줌에 섞여 배설이 됩니다. 또한 담즙을 만들어 소화를 돕는 일, 혈액 응고소의 합성, 호르몬 조절 등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에 이상이 생기면 여성의 경우 호르몬 과잉 형상으로 남성화되고 남성의 경우 여성화 현상이 일어나 유방 비대를 가져옵니다. 알코올 장기 복용자의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도 이 때문입니다. 심장에서 혈액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간장으로 보냅니다. 혈액을 보내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위장과 간장을 직접 연결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간장으로 흘러들어오는 혈액의 80%가 이 문맥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나머지 20%는 간동맥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들 혈관을 통해 복강 이의 장기에서 생긴 노폐물이나 거기에 저장된 물질과 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를 간장으로 보냅니다. 간장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은 간정맥을 통하여 신체 각 부위로 보내집니다. 알코올은 위와 소장에서 흡수된 다음 혈관을 통하여 문맥에 집중이 되고 문맥에서 다시 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간세포들은 의독물질인 에탄올의 침입으로 경보를 발령합니다. 간은 충직한 장기여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침입하면 무조건 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물리치기 위해 전투태세에 돌입을 합니다. 우리가 마신 술의 행방을 알아봅시다. 흔히 이런 말 하죠. 보리밭 옆에만 가도 취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냄새만으로 취할 만큼 술에 약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알코올은 섭씨 78.4도에서 끓어오르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 휘발합니다. 공기 속의 알코올이 호흡을 통해 몸에 스며든다는 주장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입니다. 영화에서 사람을 납치할 때 강한 마취제를 적신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장면을 봤을 겁니다. 그것과 같은 원리로 알코올은 반드시 마시지 않아도 인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호흡을 통해 침투되는 겁니다. 통상 음식물에는 섭취 경로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먹으면 일단 입에서 이빨로 잘게 부수고 침과 함께 섞어 소화되기 쉬운 상태로 만든 다음 식도를 통해 위로 보내집니다. 위는 소화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 흡수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물 한 방울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위는 입에서 오랜 음식물을 다시 흡수하기 좋게 위액을 내뿜어 소화합니다. 소화란
섭취한 음식물을 액체로 만들고 세포에 이용될 수 있는 단순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작용과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소화된 음식물은 다시 장으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인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는 배설이 됩니다. 입을 통해 들어간 알코올도 물론 음식물 같은 통로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음으로 다음날 숙취가 오고 그 후유증으로 조갈이 옵니다. 그 탄을 듯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냉수를 아무리 마셔도 조갈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에서는 물 한 방울도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코올은 침투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벽을 통하여 바로 침투합니다. 흡수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뚫고 들어가는 침투로 혈액에 약간의 액체가 공급되기 때문에 갈증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원한 냉수로 해결 못한 조갈도 해장술이 해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실수록 약 30%가 바로 위에서 침투를 합니다. 위 안쪽은 많은 점막세포로 형성되어 있는데 위로 들어온 술은 이 점막세포의 표면을 뚫고 들어가 반대편 세포망을 통해 다시 다음 세포로 침투합니다. 알코올이 점막세포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점막세포를 통과한 알코올은 모세혈관의 벽을 통해 혈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혈관 안으로 들어간 알코올은 혈관을 타고 흐르는 혈액에 용해되어 녹아서 체내에 분산됩니다. 알코올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위에 침투됩니다. 침투 속도는 처음에는 상당히 빠릅니다. 맥주 한 잔을 마시면 4분의 1은 위에서 침투됩니다. 다른 음식물은 위에서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장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할 때 그 속도란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침투 속도는 점차 둔화됩니다. 마신 술의 양에 따라 다르나 약 30% 정도가 위에서 바로 침투됩니다. 남은 70% 소장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흡수됩니다. 소장으로 옮겨진 알코올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완전히 흡수가 됩니다. 위와 소장에서 흡수된 알코올은 간과 위에 연결된 문맥이나 간정맥을 타고 간장으로 흘러듭니다. 충직한 장기인 간은 인체에 무익한 물질은 무조건 독으로 인식을 합니다. 알코올이 문맥을 타고 침입하면 간은 알코올을 독으로 인식하고 적군의 침입을 대뇌의 피질의 수용체에 보고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체 없이 간세포에 알코올의 대항군인 알코올 탈수소 효소의 출동을 명령합니다. 간에 항상 비축되어 있는 이 효소가 곧바로 알코올의 무도 처리를 위한 분해 작업에 돌입을 합니다. 간에서 흡수된 알코올의 80%가 아세트알데히드와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됩니다. 물은 오줌과 탄산가스로, 탄산가스는 호흡으로 몸 밖으로 배출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아세트알데히드는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은 알코올보다 독성이 더 강한 물질로서 간에 남아있게 되면 자율신경을 자극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두통과 구토가 일어나며 맥박이 빨라지고 유화감이 조성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 주기 증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간 독성을 가진 아세트알데히드는 반드시 제2의 해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레셉터 수용체가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의 출동 명령을 내리고 이 분해 효소가 출동하여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아세트산으로 바꿔놓습니다. 이 아세트산은 우리가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는 식효산으로 인체에 해를 주지를 않습니다. 간장 밖으로 송출된 아세트산은 체내 곳곳의 세포에 도달하게 되고 그곳에서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되어 물은 신장에서, 탄산가스는 폐에서 배출이 됩니다. 나머지 20% 중 18%는 간의 분해 요소로 증대하지 못하고 마이크로좀 산화계의 작용을 받아 3단계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이 물질은 간이 여러 가지 약물을 해독하는 데 필요한 효소입니다. 이제 남은 2%의 알코올은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호흡이나 오줌으로 배설됩니다. 대량 음주 소변을 보면 오줌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고 소량의 음주로도 술과 함께 섞여 나오는 술 냄새가 진동하여 코를 싸지게 하는 술꾼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간이 술에 지치고 노쇠하여 병이 들어 분해 작용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생각하여 음주를 자제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수치들은
과음했을 경우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쭉 들으면은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질 텐데 그래도 또 술꾼들은 그러지 않겠죠. 아무리 어떠한 경고를 해도 예를 들어서 뭐 흡연자들 담배 가게 무시무시한 사진 해도 여전히 피우잖아요. 마찬가지로 막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더 이제 강한 경고가 가야 그래야 이제 술을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영상이 이게 술꾼들에게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